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요.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되고요.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한다고 하네요. 위에서 알아본 내용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법 제24조 등기 신청의 방법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등기 선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글에 여기 보시면 종합법률정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판례라든지 규칙, 예규, 선례라든지 등등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검색창에 치시고 옆에 검색을 클릭하시면요. 아래와 같이 우선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령도 보실 수 있고요. 민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규칙, 그리고 규칙, 예규, 선례 등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선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 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규칙, 예규, 선례가 78건이고 그 중에 5건에 대해서 한번 캡처를 떠서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물 일부에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위에 보시는 제정 1998 10월 7일 등기 선례 제5-420호 시행에 대해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 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례를 통해서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만약 임차인의 입장이시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전세권자는 보호법상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경우와는 다른 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번 알아보면 하나, 전세권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집행 권한 없이 임의 경매가 가능하다는 점. 둘, 점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한다는 점. 셋,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점. 넷,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가 없더라도 당연 배당을 받는다는 점, 기타 등등이 존재하고요. 즉, 임차인의 입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교해서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보호를 받음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다른 면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무튼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에 비협조적일 경우 적용되는 법리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로서는 보호법의 규정도 적절하게 추가해서 권리를 보호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등기제도와 보호법 모두 중요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부를 꼭 해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생기는데요.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고요.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셋, 등기 신청 방법은 부동산 등기법 제24조 등기 신청 방법을 근거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한다고 하네요. 넷, 임차인의 입장이시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가능하지 않으시면 대항 요건을 반드시 갖춰서 그리고 그것을 공부해서 꼭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제도와 보호법에 다른 면이 존재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등기제도와 보호법 모두 중요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부를 꼭 해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